결혼식장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족들의 외침이 뒤를 쫓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이 모든 걸 망쳤고 동시에 구원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일 출퇴근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딸이 제대로 된 남자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 나이 차면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남자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억눌렀다. 민지를 만난 건 2년 전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다. 민지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 그리고 누구나 끌리는 카리스마를 가졌다. 모임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먼저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아직도 그 조용한 성격 그대로네. 민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다.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지은은 점점 민지의 존재가 특별해지는 걸 느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지은은 스스로를 속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런 사람들 글 비웃었고 가족은 더했다. 아버지는 뉴스에서 동성 결혼 관련 기사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세상이 미쳤어. 그런 말들이 지은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회사 동료인 태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태준은 착하고 안정된 남자였다. 부모님도 좋아했다. 결국 지은은 태준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웨딩드레스 피팅, 청첩장 인쇄, 예식장 예약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민지는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 연인을 사귀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더 강해졌다. 나는 나야, 지은아. 숨기지 않을게. 민지는 지은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은의 약혼 소식을 듣고 민지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왜? 너 정말 태준 씨 사랑해? 아니면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오. 나도 너 좋아해. 그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미안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선택해, 지은아. 내 인생이야.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그 밤을 민지와 보냈다. 대화로, 눈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새벽에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다. 택시 안에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한테 갈게. 도착한 곳은 민지의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민지의 눈이 빛났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결혼식 망쳤어. 가족들 다 창피해 죽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선택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민지와의 삶은 달콤쌉싸름했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웃고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은 소문을 듣고 그녀를 피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태주는 지은을 찾아와 울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나 사랑 안 했어. 지은은 미안함으로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선택은 태준을 상처 입혔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너 같은 딸 없어. 아버지의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둘은 버텼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자유를 느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조차 불안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태준을 버린 건 배신인가? 가족을 실망시킨 건 불효인가? 사회의 규범을 어긴 건 잘못인가? 첫 번째 위기는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온 날 왔다. 집에 돌아와. 이건 병이야. 어머니의 눈물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민지랑 행복해요. 지은의 대답은 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런 사랑이 어딨어? 정상적인 삶 살아. 어머니는 떠났다. 그날 지은은 울었다. 민지도 함께. 그들의 관계는 강해졌지만 상처는 깊어졌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3개월째 접어들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에 민지가 커피를 타주고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소중했다. 하지만 외부의 바람은 세찼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 말 뒤에는 숨겨진 차별이 있었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실력이 부족해서 라는 핑계가 붙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민지도 어려움을 겪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줄었다. 한 클라이언트는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이 사회가 왜 이래? 사랑하는데 왜? 그녀는 지은에게 토로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문에. 함께 싸우자. 가족의 압력은 더 컸다.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돌아오지 마.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 아버지의 따뜻한 손빛에 그 손은 그녀를 밀어냈다. 민지의 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정신 차려. 그런 생활 그만두고 집으로 와. 이민지는 단호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울었다. 둘의 관계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 태준 씨와 결혼했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지에게 미안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 거짓말은 둘 사이에 벽을 쌓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얘기 좀 해. 이 태준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지은은 카페로 그를 데려갔다. 미안해. 태준 씨.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나도 사랑했어. 그의 말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난 나 자신을 속였어. 민지를 사랑해.
지은의 고백에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행복해? 가족은? 사회는? 그 질문은 지은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그 만남을 숨겼다. 오늘 늦었네.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업무 때문에 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결혼식장에서 태준이 울고 가족이 비난하는 꿈. 깨어나서 민지를 보니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 선택이 민지를 망치고 있어? 다음 날 민지의 친구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다. 민지의 오랜 친구 수진이 민지야, 지은 씨랑 정말 사귀는 거야? 그게 정상인가? 라고 물었다. 그 말에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화를 참으며 정상이 뭐야? 사랑인데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 너희 미래는? 라고 덧붙였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친구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울며 말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사랑만으로 안 돼? 지은은 민지를 위로하며 자신의 내면을 직시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가족이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말은 지은에게 빛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자의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죄책감으로 무너졌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가족 만나고 왔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지야. 나 옷 포기할까 봐. 그 말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포기. 우리를 둘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 가족 때문에 나 버릴 거야.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아니,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관계의 균열은 더 커졌다. 위기가 고조되던 중,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어머니를 만나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외쳤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너 때문에 아빠가 아파. 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서 나왔다. 그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를 찾아가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민지랑 행복해요. 말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집 나가.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나왔다.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이제 우리만 있네. 민지의 말에 지은은 그래, 함께라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업무 적응 부족 질환은 이유였다. 지은은 알았다. 차별이었다. 그녀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성적 지향 때문에 해고됐어요. 그 과정은 힘들었다. 변호사 상담, 증인 찾기 모든 게 스트레스였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싸우자. 하지만 민지의 일도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문제로 계약을 끊었다. 둘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아파트 렌트비를 내기 힘들어졌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여자, 급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는 프리랜서 작업을 늘렸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했다. 피로가 쌓였다. 민지야, 쉬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괜찮아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다. 반전은 태준의 재등장에서 왔다. 태준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도와줄게. 회사 소개해줄까? 지은은 망설였다. 왜?
태주는 아직도 너 걱정돼의 대답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태준 씨가 도와준대의. 민지는 불안했다. 조심해. 그 사람 아직 너 좋아할지도. 지은은 걱정 맙. 하지만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태주는 민지랑 헤어져. 나랑 다시 시작하자.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태준 씨, 그만해. 그녀는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숨겼어. 민지는 화를 냈다. 왜 숨겨? 나 믿지 않아. 싸움은 격렬했다. 너 가족, 사회 때문에 나 포기할까 봐 두려워. 민지의 외침에 지은은 울었다. 아니야. 사랑해. 둘은 화해했다. 포옹하며.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더 큰 위기는 민지의 배신에서 왔다. 아니, 오해였다. 민지가 옛 연인과 만난 걸 지은이 목격했다. 왜?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그냥 친구야.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 의심은 둘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민지는 울며 가지마. 말했다. 지은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다. 내 선택의 대가는 뭐지? 그녀는 일기를 썼다. 사랑 vs 사회, 자유 vs 안정. 모든 게 충돌했다. 민지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돌아와. 지은은 망설였다. 분리의 시간은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민지 없이 못 살아.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둘은 포옹했다. 화해는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시선.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여기선 괜찮아.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민지도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모든 걸 바꿨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민지 씨, 지은이 돌려줘. 어머니의 눈물에 민지는 동요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는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어. 되쳤다. 그 말은 민지를 흔들었다. 지은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선택해. 가족이냐, 그녀냐 말했다. 지은은 민지야. 대답했다. 어머니는 떠났다. 너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그 사건 후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민지는 트라우마를 겪었다. 나 때문에 내 가족 잃었어.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지은은 아니야. 내 선택이야. 위로했다. 둘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관계 유지하는 법들 배웠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 사회적 사건이 터졌다. 서울에서 LGBT 시위가 열렸다. 지은과 민지는 참여했다. 우리는 평등해. 구호를 외치며.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커플 많아. 그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외침이 들렸다. 혼란이 일어났다. 민지가 밀려 넘어졌다. 지은은 그녀를 보호했다. 괜찮아. 병원에서 민지는 고마워. 말했다. 그 사건은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태준이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행복한가? 민지는 네. 대답했다. 하지만 태준은 지은이나 생각할지도 유혹했다. 민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 그 문자를 봤다. 왜 태준 씨랑 연락해? 오해가 생겼다. 민지는 설명했다. 그냥 물어봤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도 포기하려는 거야?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그만해. 나도 지쳤어. 민지의 외침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둘은 다시 분리됐다. 이번엔 민지가 집을 나갔다.
시간 필요해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내 의심 때문에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카페, 공원 모든 곳을. 결국 민지를 찾았다. 돌아와 지은의 눈물에 민지는 나도 사랑해 화해했다. 화해 후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동성애자의 삶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민지도 디자인으로 LGBT 테마 작업을 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은 여전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없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건강해. 작은 변화였다. 네, 엄마.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최고조의 순간은 지은의 제안이었다. 우리 결혼하자. 한국에서 불가능했지만 상징적으로. 둘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그날 태준이 나타났다. 축하해.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은의 대답에 태준은 행복해 보이네 떠났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내 선택이 옳았나 밤마다 생각했다. 민지도 사회가 변할까 걱정했다. 둘은 함께 싸웠다. 시위 참여, 커뮤니티 활동 변화의 일부가 됐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건 옳은 선택인가?